2006년 사회 기사 기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매수 구하기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개인별로 지급할 출장비에 대해서 필요한 화폐 매수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처리 조건에서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화폐 단위는 만원부터 1원까지 9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은 5만원권도 있지만, 자, 문제의 처리 조건대로 풀어야 됩니다. 만원부터 1원까지 9가지 종류가 있다. 자, 입력 데이터는 성명과 출장비 지급액이 입력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나중에 순서도 보면 성명은 n이라고 하는 배열의 입력을 받고요. 출장비 지급액은 p라고 하는 변수로 입력을 받아요. 자, 그런데 n이라는 변수에 입력받는 성명이 quitt라고 입력이 되면 입력이 종료된다. 자, 출력은 이렇게 출력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조건에 보시면, 자, 여기서 꼭 챙겨보셔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소수점 이하 발생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원래 우리가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정수를 만들어주는 in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화 시켰지만 이 순서도에서는 int 함수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제 조건에서 자동으로 버림으로 처리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정수를 만들어주는 int 함수를 꼭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출력되는 양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출력되는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출력되는 모양을 보면 맨 첫 번째 엄철식의 출장비를 입력받겠죠. 자, 엄철식의 출장비를 입력받아요. 물론 성명은 n변수로 입력받고요. 자, 이 출장비를 p변수로 입력받아요. 그래서 만원부터 1원까지 화폐 매수를 쭉 구합니다. 화폐 매수를 구해서 이것을 어디에 저장하냐면 PM이라고 하는 배열에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 PM 배열에 저장된 화폐 매수를 이렇게 구했겠죠. 화폐 매수를 구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되겠죠. 자, n값 출력하고, 자, 그 다음에 p값 출장비 출력하고, 그러면 이름이 출력될 거고, 자, p값의 출장비, 입력받은 출장비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PM별로 배열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자, PM 배열 1번지부터 9번지까지 공간에 만원부터 1원까지 화폐 매수를 구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1회전이 끝나요. 자, 그리고 이제 2회전 돌아갈 때 두 번째 이름을 n변수에 입력받고 출장비를 p변수로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입력받은 이름과 출장비가 출력되겠죠? 자, 그리고 PM 배열의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자, 이렇게 만원부터 1원까지의 화폐 매수가 쭉 구해집니다. 역시 PM 배열에 구해지는 거예요. 자, PM 배열의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새로운 화폐 매수가 구해지죠.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를 입력받아요. 그럼 이동훈이란 이름과 이동훈의 출장비가 입력되겠죠. 자, 이 값을 가지고 역시 또다시 PM 배열에 이렇게 화폐 매수를 구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M 배열의 1번지부터 9번지까지에, 자, 이렇게 만원부터 1원까지 화폐 매수를 구해서 출력을 해요. 그리고, 자, 최종적으로 전체 화폐 매수를 출력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문제에서는 TM 배열을 만들었어요. TM 배열을 만들어서 1번지부터 9번지까지 공간에, 자, 맨 처음에 1회전 돌아갈 때 구해준 이 화폐 매수를 TM 배열에 누적을 해요. 그럼 1번지에 1번지 값 53을 누적하고, 자, PM 배열의 2번지 값 2를 TM 배열에 누적해요. 2번지에. 그 다음 3번지 값 4를 역시 TM 배열에 누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해요. 그러면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2회전 돌아갈 때 양동수의 화폐 매수를 구하면 이 1번지 값을 TM 배열의 1번지 값에 누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3이 지워지고 106이 기억되겠죠. 그리고 1이라는 값을 또다시 TM에 누적해요.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3을 여기다 누적합니다. 7이 될 거고, 자, 1 누적하면 2가 되겠죠. 4 누적하면 5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하는 거예요. 자, 누적을 시켜서 마지막에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당연히 3회전 때 이동훈의 점수가 또다시 여기에 누적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TM 배열 공간의 값을 출력하게 되면 이 값들에 대한 누적된 값이 여기 저장되기 때문에, 자, 이 값들에 대한 누적된 화폐 매수가 최종적으로 출력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출력문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고 전체적으로 순서도가 돌아가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도 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K를 1부터 9까지 돌려주면서 TM 배열 1번지부터 9번지까지에 모두 0을 입력하고, PM 배열에도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일단 0을 입력해요. 네,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0을 남겨놓기 위해서 미리 0을 다 입력해 놓는 겁니다. 그럼 TM 배열 1번지부터 9번지까지, PM 배열 1번지부터 9번지까지 모두 0이 입력된 상태에서 입력을 받아요. 자, 이름 하나 입력받고, 그리고 출장비를 P변수에 입력받습니다. 자, 임의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면, 자, 이름과 출장비를 입력하세요 하고 안내 멘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름 입력하고 출장비를 입력하면, 자, 이렇게 N변수에 이름이 저장되고 P변수에 출장비가 저장됩니다.
자, 애니 퀴트가 입력되면 종료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애니 퀴트가 아니라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P 변수로 입력받은 출장비를 T 변수로 옮겼다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입력받을 거 아닙니까? 1번 이름이 양동철이라는 사람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양동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M 변수에 입력될 거고, 자, 양동철의 화폐 매수가 예를 들어 35만 7,645원이에요. 그러면 35만 7,645원이라고 하는 이 출장비가 P 변수에 입력돼 있을 건데, 이 P 변수 값을 T 변수로 복사하랍니다. 그러면 T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35만 7,645라는 이 값이 T 변수로 들어옵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여기서 보시면 T 변수 값을 가지고 T 변수가 뭔가 변해요. 따라서 이 T 변수로 지금은 P 변수와 T 변수에 똑같은 값이 입력되어 있죠. P 변수의 값을 어차피 T 변수로 옮겼으니까 똑같은 값이 기억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막 연산, 반복문을 수행하게 되면 여기서 T 변수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P 변수 값은 안 바뀌죠. 나중에 우리가 P 변수 값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입력받은 출장비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출력문 보면은 이름 출력되고 출장비가 출력됐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출장비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장비에 입력받은 P 변수 값은 그대로 보관하고 그 값을 T 변수로 옮긴 다음에 T 변수 값을 가지고 여기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일단 P 변수 값을 T로 옮긴 다음에 M을 초기값을 줘야 됩니다. M 변수는 자, 이 밑에서 보니까 M은 M 나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M은 그러면 화폐 매수 구하기를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M이라고 하는 변수는 자,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원까지 가는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변수구나. 그러면 맨 처음에 만의 초기값 얼마여야 될까요? M의 초기값은 그렇죠. 많이 와야 되겠죠. 그죠?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PMK 번지 K는 1부터 9까지 가니까 PM의 1번지죠. PM 1번지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죠. 10,000원짜리 화폐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를 M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자, 지금 입력받은 출장비가 T 변수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9만 6,542원이다. 그러면 자, 이게 T 변수에 있잖아요. 이 T 변수의 값을 뭘로 나눠요? M 변수 값으로 나누면 되죠. M은 10,000원이 있어요. 자, 따라서 10,000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잘 보셔야 됩니다. 39만 6,542원을 10,000원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39 나오겠죠? 따라서 10,000원짜리 39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어디다 저장한다는 소리예요? PM배열의 1번지에 PM배열 1번지에 10,000원짜리 39장이라고 하는 걸 저장하는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PM배열의 K번지는 T를 M으로 나눈 목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회전 돌아갈 때는 5,000원짜리 몇 장 필요한데 이제 이 값은 필요 없죠. 이 값은 필요 없고 나는 39만 원을 뺐으니까 10,000원짜리 39장 뺐으니까 남은 건 6,542원이죠. 이 6,542원을 5,000원짜리 몇 장 줘야 되느냐. 그래서 5,000원을 또 나눠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T 변수에는 새롭게 요 놈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 놈은 T 변수고 요 놈은 M 변수죠. 그러면 이건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PM 배열의 K번지로 저장을 시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PM배열의 K번지에 39가 저장돼 있고, 자, 이 값은 T 변수 값이에요. 이 값은 M 변수고. 그럼 나머지 어떻게 구할까요? 그죠? 10,000원하고 39를 곱해서 39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20, 100, 1000만, 10만. 이 39만 원이란 값 어떻게 나온 겁니까? M하고 곱했죠? 뭐를? PM배열의 K번지 값을 곱한 값이죠. 그죠? PM배열의 K번지에 39. 그 다음에 M은 만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놈에서 빼는 거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줘야 되죠. 39만 6,542원에서 요 놈을 빼야 돼요. 그럼 39만 6,542원은 T에 있으니까 T 마이너스 요 값은 M 곱하기 PMK. 자, 나머지 구하는 공식 우리 항상 쓰이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나머지 값을 구해서 이 6,542원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자, 따라서 2번 정답 뭐가 될까요? 3번 정답. 2번 정답은 T를 M으로 나눠줘야 되겠고요. 3번 정답은 T-PMK 번지 곱하기 M. 됐죠? 39 곱하기 39만. 됐죠? 아하. 자, 그러면 나머지 값이 T 변수로 들어와요. 자, 지금까지 과정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9만 6,745원이라면 이걸 일단 만으로 나눈 거예요. 20, 100, 1000 만으로 나눠서 39라고 하는 이 목을 PM 1번지 요 놈을 기억시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얘가 필요 없어요. 6,745원만 필요하죠.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39만 원을 뺀 겁니다. 자, 그래서 T에서 빼주는 거예요. 뭘 빼주냐면
m 곱하기 PM K번지 값을 곱한 값. 그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한 39만을 빼주는 거죠. 6,745원이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해야 될 거는 이 6,745원을 위해서 5,000원짜리 몇 장을 줘야 되느냐. 5,000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위치를 2를 준 다음에 스위치가 1이냐 물었어요. yes 물으면 이리 와서 m을 2로 나눠요. 그러면 10,000원이 5,000원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m값을 5로 나눠줘야 되겠죠. m값을 5로 나눠주게 되면 자 5,000원짜리가 1,000원이 될 거고요. 다시 1,000원을 2로 나누면 500원. 다시 5로 나누면 100원. 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계속 2로 나눠주고 5로 나눠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 10,000원, 5,000원, 1,000원, 500원. 그죠? 그 다음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되는 겁니다. 1원까지 가겠죠? 그래서 9바퀴를 돌려주게 되면 1번지부터 9번지까지 화폐 매수가 쭉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밑으로 와서 여러분 순서도 밑에 있겠죠? 밑으로 와서 K를 1부터 9까지 돌려주면서 PMK번지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10,000원부터 1원까지 화폐 매수가 1번지 값부터 9번지까지가 쭉 화폐 매수가 출력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TM 배열에 누적을 해야 되겠죠? 아, TM 배열에 누적을 해야 되니까 TM K번지 값에 누적을 해라. 뭘 누적할까요? 그렇죠. PM K번지 값을 누적해야 되죠. 자, PM에 구해놓은 10,000원짜리부터 1원까지의 1번지부터 9번지까지의 값을 TM 배열에 그대로 누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M은 전체 화폐 매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사람 데이터 끝나면 두 번째 사람 입력받고 금액 입력받고 출장비 입력받아서 또다시 돌려주게 되면 10,000원부터 1원까지 화폐 매수가 PM 배열에 구해지겠죠. 자, 그 값을 또다시 와서 PM 배열 값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PM 배열 값의 K번지 값을 TM 배열에 누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람 입력받고 세 번째 사람 거 구해주고 또 누적하고 이런 식이 되면 자, 최종적으로 이제 애니 키트가 입력됐을 때 종료가 될 때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TM 배열에 전체 화폐 매수가 누적되어 있겠죠. 자, 따라서 K를 1부터 9까지 돌려주면서 자, TM K번지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전체 화폐 매수가 출력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돌아가는 거 차분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2로 나눠주는 부분과 5로 나눠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PMK 번지는 T를 M으로 나눈 목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T는 출장비죠. 출장비를 M값으로 계속 나누는 겁니다. 10,000원으로 나누고 5,000원, 1,000원, 500원 계속 나눠 나가면서 목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화폐 매수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값 구하기 위해서 자, T-PMK 번지 여기 목이 들어가 있죠. 곱하기 M을 빼서 나머지 값을 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값을 계속해서 M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10,000원부터 1원까지 화폐 매수가 구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화폐 매수를 구했으면 이리로 넘어와서 그걸 전부 출력을 하죠. 그리고 그 출력된 값을 PMK 번지 값을 TMK 번지로 누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거 입력받고 처리하고 누적하고 또 세 번째 사람 거 입력받고 처리하고 출력한 다음에 누적하고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가 흘러가는 것을 잘 파악하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